이번 영상에서는 정황어인 국어와 구조어인 영어를 비교하며 현재 완료를 확실히 인식합니다. 안녕하세요. 생각법 저자 하상호입니다. 이번 영상도 재밌게 보시고요. 클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난 영상에서 살펴보았듯이 국어는 과거 시제도 고쳤다고 현재 완료도 고쳤다입니다. 물론 그 내용은 다르지만 시각적으로는 과거 시제와 현재 완료가 구별되지 않습니다. 그래도 불편함이 없는 이유는 아이가 학교에서 돌아오면 나는 학교를 다녀왔습니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10중 8구 나는과 학교를 생략 다녀왔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을 고백할 때 나는 너를 사랑해로 말하면 사랑 고백치고는 감미롭게는 들리지 않습니다. 나는 너를 사랑해에는 너는 나를 사랑하지 않지만 나는 너를 사랑한다는 대조 의미가 내포되어 있기도 합니다. 우리는 보통 나는과 너를 생략 사랑해로 고백합니다. 여러분, 국어는 관계 중심의 언어입니다. 부득이 이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문장편에서 다루기로 하고요. 관계에는 사람과 사람, 사람과 사물과의 관계도 있지만 말이 오가는 상황과의 관계도 있습니다. 우리는 말이 오가는 상황, 즉 정황으로 알 수 있는 내용은 그것이 주어라도 아무렇지 않게 생략합니다. 다녀왔습니다. 사랑해. 이렇게만 말해도 우리는 누가 어디를 다녀왔고 누가 누구를 사랑하는지 정황으로 다 알아듣습니다. 우리는 일상 언어 생활에서 말을 대신해 정황으로 말할 때가 무척 많고 언어로 표현된 액면보다 많은 내용을 알아듣습니다. 국어는 정황의 의존도가 높은 언어입니다. 이러한 언어를 정황어라고 합니다. 정황의 의존도가 높아 주어나 목적어와 같은 문장 성분의 생략 현상이 빈번합니다. 대표적인 국어의 특성입니다. 그럼 영어는 어떨까요? 주어를 생략한다? 영어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죠. 명령문이 되어버리니까요. 영어는 철저히 문장의 형식을 갖춥니다. 심지어 가주어 가목적어를 만들어 쓰기까지 합니다. 문장 성분을 어지간해서는 생략하지 않습니다. I'm home인 것이고 I love you인 것입니다. 국어의 특성인 정황어를 알아본 이유가 있습니다. 과거 시제와 현재 완료를 확실히 구분하기 위해서입니다. 지난 영상에서 나온 예문입니다. 2번 문장부터 다시 보겠습니다. 자전거를 고쳤다라고 말할 때는 자전거를 고쳤다는 완료한 일보다는 이와 연관된 자전거를 고쳐 지금은 잘 간다는 현 상태에 중점이 있습니다. 2번 문장은 고치와 현재 시제 무표와 완료상 어과 다로 분석되는 현재 완료 문장입니다. 영어도 현재 완료 문장입니다. 지난 영상에서 배운 내용입니다. 문제는 과거 시제 문장인 1번 문장인데요. 1번 문장은 고치와 과거 시제 엇과 다로 분석되는 과거 시제 문장입니다. 같은 과거 시제 문장이지만 영어는 자전거를 고친 일이 이틀 전의 일로 끝나고 지금과 연관이 없지만 국어는 이틀 전에 자전거를 고쳤다는 말을 들으면 마치 현재 완료 문장처럼 지금은 자전거가 잘 간다는 느낌을 받고 또한 그렇게 알아듣기도 합니다. 이유가 짐작되시죠? 네, 그렇습니다. 언어에 정황이 개입되기 때문입니다. 정황이 개입되어 국어는 과거 시제와 현재 완료의 경계가 다소 불분명한 면이 없지 않습니다. 매우 중요한 설명이 나옵니다. 집중하시고요. 영어 과거 시제는 과거가 과거로 끝납니다. 과거를 지금과 연관을 지으면 안 됩니다. 과거 시제에서도 강조했고 지난 영상에서도 강조했습니다. 영어 과거 시제의 과거는 완료한 일이 아니라 지난 일이라
더더욱 지금과 연관을 지으면 안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영어 과거 시제를 보면 정황이 개입하는 무의식적인 언어 습관 때문에 은연중에 지난 일인 과거를 지금과 연관을 잘 짓습니다. 1번 문장을 보고 지금은 자전거가 잘 간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 문제의 여파로 영어 현재 완료가 제대로 안 보이게 되고 결국 과거 시제와 현재 완료를 혼동하는 것입니다. 지금과 연관이 없는 영어 과거 시제를 지금과 연관을 짓지 않도록 신경을 써야겠습니다. 정황이 개입되는 국어와 달리 영어는 정황이 개입되지 않겠죠? I love you. 위 예문에서 주어는 I입니다. 이유는 동사 앞에 있기 때문입니다. 위 예문에서 목적어는 you입니다. 이유는 동사 뒤에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듯 영어는 말의 위치로 문법적인 관계를 나타냅니다. 어순이 곧 문법인 이러한 언어를 구조어라고 합니다. 구조어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문장편에서 다루기로 하고요. 구조어에는 우리가 받아들이기 힘든 특성이 있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언어 자체의 의존도가 높다는 것입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 이야기를 하나 하겠습니다. 다음에 나오는 이야기는 오래전 미국 법정에서 일어난 실화입니다. 미국에서 어떤 한국인 엄마가 아이와 함께 살고 있었습니다. 엄마가 집을 비운 사이 집에서 혼자 놀던 아이가 어떤 이유로 가구가 쓰러졌고 가구에 깔려 세상을 떠났습니다. 자식의 죽음이 얼마나 황망했을까요? 황망한 나머지 법정에서 아이 엄마는 내가 죽였어요 라고 말했습니다. 내가 죽였어요. 이 말을 정황어를 쓰는 우리는 아이를 미처 돌보지 못한 엄마가 자기 탓으로 생각하고 엄마가 엄마로서 한 말로 알아듣습니다. 실제로 엄마가 아이를 죽인 것은 아니죠. 그런데 언어 자체의 의존도가 높은 구조어. 지금 당신이 당신 입으로 아이를 죽였다고 말하지 않았느냐. 이렇게 말하며 법정은 들은 대로 아이 엄마가 말한 대로 엄마가 아이를 죽인 것으로 받아들였습니다. 무심결에 한 말이 자백 아닌 자백이 되어 아이 엄마는 살인죄로 실형을 선고받았다고 합니다. 언어 차이, 문화 차이에서 비롯된 일이었고 이후에 구매운동이 일어났다고 합니다. 영어는 언어로서 언어에 충실한 언어입니다. 언어 자체, 즉 언어로 표현된 액면을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말이 오가는 상황, 즉 정황과 관계짓지 않습니다. 이신전심의 언어가 아닌 것이죠. 다름과 틀림은 같은 말이 아니죠. 정황어는 정황어로서 멋이 있고 구조어는 구조어로서 멋이 있습니다. 비교하되 차별하면 안 되겠습니다. 우리는 과거 시제와 현재 완료가 시각적으로 구별되지 않아도 정황으로 구별되기 때문에 말하는데 불편함이 없습니다. 국어와 달리 언어 자체의 의존도가 높은 영어는 과거 시제와 현재 완료가 구별되도록 다르면 다르게 위와 같이 언어로 표현해야 합니다. 또한 그렇게 표현하는 언어가 영어입니다. 국어에는 가정법이 없습니다. 조건과 가정을 정황으로 구별하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영어에는 가정법이 있습니다. 조건과 가정을 언어로 다르게 표현해야 하고 그렇게 표현하기 때문입니다. 정황이 개입되지 않아 영어는 과거 시제와 현재 완료의 경계가 뚜렷하고 확실히 구분됩니다. 과거가 지금과 연관이 없으면 과거 시제, 과거가 지금과 연관이 있으면 현재 완료. Did you see Betty this morning? Have you seen Betty this morning? 1번 문장은 과거 시제 문장이고 2번 문장은 현재 완료 문장입니다. 위 두 예문은 오늘 아침에 베티를 봤니? 라는 말입니다. 어떤 차이점이 있을까요? 과거 시제와 현재 완료, 다음 영상에서 끝장을 보겠습니다.
다음 영상도 기대해 주시고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